여러분들 반가워요. 이번에 사연을 처음 올려보는데 진짜 이거는 제가 봐도 살면서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생각이 들어서 로또를 사야 하나 싶네요. 뭐 농담이고 지금도 아들하고 딸하고 이 이야기를 말하면 정말이지 이런 반전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들을 하죠. 대체 무슨 일이냐면 제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기술자로 일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떠도는 경우가 있어서 집에 잘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인지 자식들하고 많이 어색하고 그랬어요. 자식들은 그러한 아버지 보고 걱정과 안쓰러움을 드는 동시에 자신하고 시간을 잘 보내지를 않아서 거기에 하소연을 할 때가 있었어요. 심지어 생일 때도 건설 현장에 가서 일해야 해서 아이들이 왜 아버지가 안 오시냐며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죠. 뭐 아이들은 그렇다 해도 저는 뭐 결혼을 하고 난 뒤로 제대로 된 신혼을 즐긴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결혼하고 얼마 뒤에 바로 일한다고 나가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늘 외로웠어요. 언제는 그걸 친구한테 하소연을 한 적이 있는데 친구가 이렇게 말했죠. 아니 왜 그런 남편을 만나서 고생이냐. 아무리 그래도 너도 인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부부냐? 그냥 네가 식모 취급 받는 거 말고는 더 있어? 라고 말하며 이혼을 고려해보라고 말을 했죠.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남편을 그대로 버릴 생각은 없었어요. 솔직히 제가 노력을 하면 남편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는 있겠죠. 당시 친구들이 남편하고 결혼한 것에 대해 아깝다고들 했거든요. 남편 쪽 집안 자체가 저희 집안보다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거기다가 남편이 학교를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많이 반대를 하셨죠. 하지만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들 하잖아요. 결국은 부모님은 제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서 성사시켰지만 이후로 남편이 인정을 받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그런 막노동이냐 하냐며 핀잔받기 일쑤였죠. 심지어는 제 아이들한테도 이런 소리를 하는 어른들도 있어서 몇 번 화나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건 남편을 몰라서 하는 말이었죠. 남편이 배운 게 없어도 일하는 거나 그런 면에서는 머리가 비상했거든요. 그리고 기술자라고 해도 일이 고단할 뿐이지 목돈은 금방 모아서 집을 금방 마련하고 그랬죠. 나중에는 텃밭을 하려고 사두었던 땅이 부동산 투기로 땅값이 크게 상승하자 제가 이왕이면 건물 지어서 월세 받자고 조르고 그래서 건물을 올려서 흔히들 부러워하는 건물주까지 되었죠. 이런 남편을 가졌는데 제가 버릴 이유가 있나요? 무엇보다 멀리 가서 그렇지 그래도 어떻게든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노력은 해요. 표현할 줄을 몰라서 문제지만요. 돈도 잘 벌어오고 사고도 딱히 치지도 않았고 이렇게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데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워낙에 서로 접촉이 없어서 달콤한 신혼 같은 건 금방 지나가 버리고 그 뒤로는 안부만 간단히 묻는 수준으로 가게 되었죠. 그래도 저는 남편이 바람을 필 거라고 생각은 못 했는데 저는 남편이 오랫동안 타향살이에 가깝게 돌아다녀서인지 어딘가에 의지하고 따뜻한 뭔가를 바라고 있었는지 건설 현장에서 떠돌다가 만난 상간녀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 상간녀는 술집 여자인데 남편하고 인부 동료들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퇴근을 하면서 모태게 주변에 즐길 것이 별로 없어서 그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남편이 여자를 만났다고 해요. 그 뒤로 남편이 떠돌았지만 그래도 그 여자와 만나는 거는 유지되었죠. 지금 생각하면 저와 가족들이 워낙에 관심을 안 주니까 본인도 소외되었다고 생각해서 외로워서 자기한테 잘해주는 그 상간녀가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았느냐면 지인분이 우연히 남편을 보는데 상간녀가 커피 같은 걸 가지고 와서 같이 화목하게 마시는 걸 보고 저한테 알려주었었어요. 전 그걸 듣고 화가 나서 남편한테 직접 달려가서 마구 때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 인부들이 왜 이러냐며 말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이 일이 있고 난 뒤로 부모님은 그러니 왜 결혼을 했냐며 잔소리를 듣게 되었고 시댁에서는 미안하다며 저한테 연신 사과를 하고 그랬죠. 그 뒤로 남편하고 한동안 담을 쌓게 되었고 나중에 자식들도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남편을 아버지로 취급해주질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남편을 버리지 않겠다고 마음을 잡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하지만 담을 쌓는 게 도리어 독이 되었죠. 그렇게 하니까 남편은 더더욱 더 상간녀한테 많이 의지를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받은 월급 일부를 상간녀한테 선물 사주고
쓰고 생활비로 보내게 되었죠. 그때 눈치를 챘어야 하는데 액수가 전보다 적어진 걸 보고 남편한테 물었는데 요즘 건설 현장이 영 좋지를 않아서 그런 거라며 거짓말을 친 걸 전 그대로 속아 넘어갔죠. 그런 걸 알아차렸을 때가 추석이었죠. 그때 남편 없이 자식들하고 같이 시댁에 내려와서 준비하는데 남편이 오는 거였죠. 근데 남편하고 그 상간녀하고 같이 내려온 게 아니겠어요? 전 남편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말하니까 상간녀가 뻔뻔하게 대신 대답을 했죠. 당신이 남편한테 모질이 없게 대하니까 내가 챙겨주잖아. 여기서 나만큼이나 남편을 챙겨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여기에 온 건 곧 결혼할 거라고 시댁한테 인사드리러 온 거야.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남편이 저하고 이혼하고 새 장가를 가겠다고 하는 거였죠. 전 충격을 먹고 그대로 기절을 하고 말았죠. 나중에 자식들 통해서 들었는데 제가 기절하는 걸 본 시어머니는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냐며 빗자루로 때리는 것을 모자라서 낫을 들고 죽이려고 해서 집안 친척들이 난리가 났었고 시아버지는 그 두 명을 멀리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이 일어나고 시댁들도 남편하고 거리를 두게 되었죠. 저도 이쯤 되면 남편을 버려야 하나 싶었죠. 그래서 저희도 남편은 없다는 식으로 치부해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또 상간녀가 오더라고요. 저는 대체 왜 또 왔냐고 하니까 이제 남편분이 곧 돌아가실 것 같아서 전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보상이라도 하듯이 댁이 머무는 집과 세를 받아낸 건물을 저한테 준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그 서류들을 주시는 건 물론이고 집에서 비워주셨으면 하네요. 이건 생각도 못했죠. 남편하고 떨어져 지냈지만 이 집과 건물이 남편 동의로 되어 있다는 걸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그날로 엉엉 울게 되었고 나중에 직장에서 일하는 자식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남편과 상간녀가 사는 곳에 가서 제발 그만 괴롭히라고 항의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남편이 암으로 하늘로 가게 되었고 상간녀가 이왕이면 제 가족은 물론이고 시댁들이 오면 좋겠다며 강제로 불러들였죠. 그때 상간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았으면 아주 화가 났을 거예요. 이제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고 시부모님 앞에서 대놓고 자기가 여기서 축복받고 잘난 사람이라고 난리 블루스를 쳤는데 아무도 그 상황에서 웃지 않았죠. 그리고 유언이 공개되었는데 웬걸 그동안 자기가 모은 재산과 집, 건물은 모두 제 가족들에게 준다는 거였어요. 저한테는 집, 재산 일부는 아들, 딸에게는 건물 한 채와 재산 정도를 물려주게 되었죠. 그걸 들은 상간녀는 잘못된 거라며 말도 안 된다며 저보고 사기를 쳤냐고 난리를 치게 되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남편하고 오랫동안 지낸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었죠. 처음에는 상간녀한테 주려고 했는데 어느 날 상간녀가 친구들한테 처음부터 남편의 재산을 노렸다며 어떻게든 빨아들여서 건물들을 자기 걸로 만들면 버리겠다라는 말을 들으면서부터 아무리 상간녀가 요구해도 절대로 주지 않았고 혹여나 죽을 것을 대비해 친구한테 자기 유서를 보관해달라고 말하면서 절대로 상간녀한테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전했다고 해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다시 한번 미안해하며 크게 울었죠. 자식들은 절 다독이며 이제 됐다고 말하고요. 상간녀는 결국은 시댁들한테 죽도록 얻어맞고 그 뒤로 저희들 앞에 얼씬도 안 하게 되었어요. 비록 바람을 피고 그래서 신뢰를 많이 무너졌지만 정신을 차려 죽는 순간에 가족을 챙기는 남편의 모습에 많이 감동을 받으면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도 죽은 남편을 흘려보낸 강가에 가서 추모를 하며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만 더 잘해줬으면 하고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 잘해주세요. 전 그걸 남편한테 제대로 안 해서 지금도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이야기해드렸는데 재미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 저는 이만 마칠게요. 다들 코로나 조심하고 건강히 보내세요.